180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 페미니즘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지배적 체계였던 가부장제 아래서 여성이 받았던 억압과 불평등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등장하였으며 당연하게 이루어지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행해지던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이 드러나며 이러한 성계급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흐름에서 젠더 수사학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 수사학은 정치 지배자로서의 남성다움과 문학적, 도덕적 고결함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은엽은 고전에서 근현대 수사학 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은 남성적 논증 이론에 관한 성찰이었음을 말하는데 때문에 수사학에서 여성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피지백 계급인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미연은 수사학이 전통적으로 여성이나 주변부에 속하는 남성을 배제해왔기 때문에 젠더 연구와 수사학의 조합은 이상적인 조합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피지백 계급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된 수사학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사학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두 학문 간 조합이 오늘날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젠더 수사학의 본질은 여성 해방입니다. 정미숙은 젠더 수사학은 여성에 대한 억압에 공감하고 그로부터의 해방을 도모하기 위해 공론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해방을 외치는 페미니즘의 물결에 따라 남성의 점유물이었던 수사학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 페미니즘의 물결 안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 여성의 공적, 사적 수사학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티모시 버처스는 그의 책에서 젠더화된 수사학의 틀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글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해방에 기여하는 수사학의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메리 델리는 수사학은 남성 중심적인 학문으로서 남성들은 수사학을 통해 여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였음을 주장합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심한 반여성적 사회에서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델리는 2가지의 문자적 공간을 설명하는데 이는 정경과 배경입니다. 정경은 수사학이 여성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공간이고 배경은 여성이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특별한 수사학적 테크닉을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델리는 남성 중심 사회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는 객체화와 소외를 단일 차원적 정경이라고 설명합니다. 포스 앤 그리피는 델리가 설명한 전경에서 여성이 체급되어지는 6가지 수사학적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례적 폭력입니다. 여성에 대한 의식화된 폭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될 때 개인은 그것을 정상적이고 심지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합니다. 델리는 여성들에게 행해진 의례적인 폭력의 측면에서 몇 가지 문화적 관행을 소개합니다. 인도의 서티, 중국의 전족, 아프리카의 할례, 그리고 유럽의 마녀 화형과 같은 여성 억압적인 관행들은 전 세계에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여성들은 순결을 강요받고 신체적 폭력이나 심지어는 죽음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유럽의 마녀 화형 또한 그 대상은 치유자, 산파, 미혼 여성 등의 가부장제 지배권 밖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을 통제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폭력이 행해졌습니다. 달리는 수사학을 통하여 이러한 의례적인 폭력이 문화 속에 자리 잡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재에도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남성은 여성에 대한 지배와 폭력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를 구체화합니다. 2번째는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배제하는 수사적 방식입니다. 여성 억압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에게 남성 혐오자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에 대한 공포심은 여성이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소리낼 수 없도록 침묵시킵니다. 또한 여성들이 정근대적 농담에 도전할 때 이를 유머 정도로 치부하는 수사적 관행을 통해서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시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 또한 관찰이 되는데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 people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people and their wives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 people에서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그들의 아내, 교수와 그들의 아내와 같은 특정한 직업을 일컫는 때에도 여성들은 지어집니다. 이러한 언어들은 사회 구성원에서 여성을 배제시킴으로써 여성의 권력과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수사적 정경을 통하여 가부장제는 여성이 열등감과 복종이라는 위치에 있도록 만듭니다. 델리는 이미지 고착화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은 고정되어서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미디어에서 여성들은 보다 성적으로 남성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나타납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 고착화는 종교의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종교에서 여성은 보호와 규율, 그리고 통치가 필요한 1차원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시대와 영역에 따라서 그려지는 여성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할지라도 그 본질은 여성들이 자아 정체성이 아닌 고정된 정체성 안에서 움직이도록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거절하기입니다. 델리는 여성의 억압 문제를 흐리는 담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네 번째 수사적 관행은 여성 상황의 현실을 전면에 감추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쟁, 인종차별, 환경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또다시 여성차별 문제를 말하려는 거야? 와 같은 평가절하는 여성차별 문제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여성차별 문제와 제3세계, 흑인 강간, 환경훼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도록 생각하게 합니다. 여성차별의 문제를 특정 집단의 사안으로 범위를 제한지어서 이외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혹은 여성 해방의 문제에 대하여 진짜 문제는 인간 해방이 아닌가? 라고 사안을 보편화하면서 성차별의 구체적인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역전입니다. 수사적 역전은 가부장제의 상징, 이야기, 정치, 사회구조 등을 포함한 모든 가부장제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역전에서는 여성의 능력을 남성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실제와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브가 탄생한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테토의 어머니였다는 주장을 내포합니다. 또 다른 역전의 예지는 공토의 에로티시즘입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성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성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역전은 위협적인 이미지를 감추기 위해서 형용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역전은 개인이 이중적인 사고, 즉 양립할 수 없는 두 사고를 동시에 하도록 만듭니다. 평화유지군으로서의 MX 미사일이 이중사고의 예입니다. 델리는 이러한 이중사고가 역전을 허용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변태적인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적인 용어입니다. 기초적인 용어는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저해합니다. 델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인위적이고 악하며 파괴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문명, 신비, 관습, 선조, 역사와 같은 용어들은 눈앞의 사안이 현재의 사안이 아니라 과거의 사안이라고 믿도록 유도합니다. 문제와 현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저해함으로써 이러한 단어들이 심오한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본래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본래 단어가 의도하는 바를 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Nuclear Power Plant 대신에 plant라고 칭하거나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대신에 AG를 쓰면서 현실적 사안에 대한 공허함을 남기는 것입니다.